야, 저 26번에 이게 원래는 이걸 줬어야 되는데 충돌했을 때 속도를 그냥 줬어야 돼. 이거 V로 줬어야 돼, 원래는. 근데 나는 여기를 얘가 이제 떨어졌을 때 처음에 속도를 V로 잡은 게 아니라 충돌 후의 속도를 V로 잡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거야. 지금 얘를 V로 잡아주면은 A의 지금 요 속도, 즉 충돌 전의 속도. 충돌 전의 속도가 V면 오른쪽으로 MV만큼의 충돌 전에 운동량을 갖게 되는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 속력이 절반 된댔지. 속력이 절반 되니까 2분의 MV만큼의 운동량이 갖게 되거든. 그럼 지금 얘 운동량의 변화량을 따지면 2분의 3 MV가 되지. 이게 이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B에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3 MV가 돼야 돼. 다시 얘기해줄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그러니까 A의 충격량이 2분의 3 MV니까 B의 충격량도 2분의 3 MV가 나오면 되거든. 근데 B라는 게 아까 전에 지금 뭘 구하는 게 문제였냐면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는 게 그냥 문제야. 그럼 지금 2분의 3 MV가 B가 받은 충격량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V에 대한 공식 썼죠. V가 루트 2GH였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 그래서 B의 마지막 상태는 2분의 3 M 곱하기 루트 2GH 이게 됩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근데 지금 디귿 보기가 M 곱하기 루트 2분의 9GH 참 그지같이 된 거야. 이거 넣은 거야. 이거 루트 안으로 넣으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마지막에 얘가 돌아갈 때 속도를 V라고 잡아버리니까 처음에 속도가 2V가 돼버려. 그러니까 속도는 어차피 2분의 1배인데 문제에서 조건을 줘야 돼. 이거 마지막에 충돌 후에, 충돌 전에 맨 처음에 A가 들어왔을 때 속도가 충돌 전에 V다. 이걸 줘야 이제 문제가 더 정확해집니다. 자, 됐고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몇 개를 풀 건데 이거 너네 집에 가서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근데 아마 개 어려울 거예요. 다 모의고사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많이 어려운데 풀 수 있으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안 되는 친구들은 굳이 막 풀 필요 없어. 뭐? 야, 요것도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내가 밴드 올려줄 테니까 아이패드로 풀려면 푸세요. 올렸으니까 아이패드로 풀 사람들은 푸시고.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유형이 다 어렵습니다. 내가 풀고 싶은 거만 풀 거야. 자, 먼저 한 페이지 넘기면 7번 문제 있을 거거든. 자,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뭐 너네가 풀려고 해도 풀 수 있을 수도 있어. 잘 푸시는 분들은 아마 풀 수 있을 텐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내가 딱히 뭐 풀려고 하는 문제 아니면 그냥 내가 푸는 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일단은 너네 기본적으로 머리에 잡혀 있어야 되는 기본 내용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이든 보존된다. 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연결되어 있든 연결이 안 되어 있든 마찰에 의해서 뭔가 손실된 게 없다면 보존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이 보존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라고 꼭 기억합시다. 자, 일단 7번 문제 그냥 볼게 한번 어떻게 되나. 자,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1kg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A점과 C점 차이에서가 40줄이고 지금 차이만 줬어. 차이가 40줄이래. 그럼 당연히 40줄이 누가 더 높겠니? 크겠냐? 얘가 크지. 근데 너네 먼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이게 뜻이 있으면 A점에서 잡고 있다가 탁 놓은 거지. 그럼 A점에서는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0이다? 당연히 운동에너지는 0이죠. 잡고 있었으니까. 얘 운동에너지는 0이야. 근데 중력에너지의 차이가 여기랑 여기가 40줄만큼 난대. 먼저 생각을 잘 해볼 부분은
포텐셜 에너지가 mgh로 가거든? 근데 요 질량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라 이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가 지금 10이죠. 10. 문제에서 줬잖아. 그럼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않나? 그지? 높이가 지금 4m예요. 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에 높이에 해당한다. 뭐 요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B점과 D점 사이에서 50줄만큼의 차이가 난대. 그 지금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또 50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의 높이 차이도 5m가 나온다. 자, 근데 중요한 조건이 이제 나옵니다. C점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래요. 자, 이거 나오자마자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어. 속력이 2배 차이래. 속력이 2배. 그러면 질량은 어차피 같은 새끼지. 그럼 에너지는 몇 배 차일까? 4배 차이지 않나? 운동 에너지가. 그지?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게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데 같은 물체니까 상관이 없고 2분의 1도 같이 곱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속도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예요, 그냥. 근데 속도가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4배 차이 나야 돼, 4배. 그러면 C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2배이기 때문에 얘의 속도를 V로 잡는다면 얘는 2V야. 그리고 얘의 운동 에너지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 운동 에너지보다 얘 운동 에너지는 4배 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풀래. A와 B 사이의 거리가 1.5m 뭐 이렇게 풀래. 자, 그럼 먼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 추측을. A점이 물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건 맞아요. 근데 A점을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없지. 그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난 0이라고 잡은 거야. 왜냐면은 물론 기준점이 여기면 A가 최고 높이기 때문에 A의 포텐셜이 최대인 건 맞아. 근데 기준점이 지금 어디라고 잡을 수가 없잖아. 애매하잖아.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를 기준으로 잡아요. 제일 위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면 되는 거예요. 결론,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언제나 0이 나오면 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 C점 봐봐. C점은 여기랑 여기의 에너지 차이가 40줄만큼 차이인데 뭐가 40줄이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40줄만큼 차이 난다는 건 C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지. 이걸 0이라고 뒀으니까. 이걸 0으로 뒀으니까. 얘 자리만 바꿔볼게. 얘 역학적 에너지 0이라고 잡는 순간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그럼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처음 상태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 되는 거야? 40이 되죠. 이래야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봐 한번. 이제 뭐 그냥 맞춰야 돼. 다 됐어? 자, 봐봐. 여기 요거만 설정하면 문제 끝나는 건데, B점. 자, B점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에너지의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V고 이게 2V랬잖아. 내가 아까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속도가 2배 차이면 에너지는 몇 배 차이라고? 자, 그러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10이죠. 4배라며 니들이. 운동 에너지 4배라며. 그럼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이 정도는 알겠지. 즉 여기에 차이가 10줄만큼 차이 나요. 그러면 몇 미터야? 1미터겠죠. 아, 새끼들아, MGH가 10 나온다니까? 질량이 1이고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높이가 1이죠. 즉 여기와 여기 높이 차이가 1m야. 자, 그럼 D점 봅시다. D점. D점은 여기 B점에서부터의 높이가 50줄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여기 B점에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에서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60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지잖아, 이러면. 근데 왜 이걸 구했냐면 디귿 보기 때문에. D에서의 물체 속력 구하래. 그럼 이게 진짜 운동 에너지야, 이게. 그럼 2분의 1mv 제곱이 60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질량이 1이잖아. 그럼 v 제곱이 120이네. 그럼 v는 루트 120이니까 4 곱하기 30? 2 루트 30 맞네요. 디귿 보기 맞고. 예, 디귿 보기 C점과 D점 사이에 중력이 물체한 일은 18줄이다. 18줄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일단 C점과 D점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차이니? 2미터잖아. 그럼 그냥 문제 끝났잖아. 중력이 한 일의 양은 20줄이죠. MGH. 나는 개인적으로는 18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18줄이 나오려면은 높이 차이가 1.8m 나야 되거든. 1.8m면 여기랑 여기 에너지 차이가 18줄만큼 차이 나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떨어지지 않으니까. 답이 그냥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4페이지의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 너네들이 이걸 처음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 접근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 대신 원리를 알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편해집니다. 자, 이거 잘 봐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심각하게 변수를 많이 설정하면 짜증나죠, 문제가. 자, 대신 얘기를 잘 들어. 일단 수평면에서 요 새끼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올라간 다음에 여기가 쭉 간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떨어지겠네. 대신 L1과 L2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 지점이냐면 요 왼쪽 빗면에 있는 지점이지. 내가 예전에도 수업할 때 한번 했을 거야. 빗면 나오면은 내가 뭐 생각하랬냐? 뭐 mg 사인 세타, 그것도 맞아. 자, 일단 빗면이 나오면은 교과과정 내용은 아냐. mg 사인 세타 값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질량의 m인 물체가 있대. 근데 요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있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아니라 빗면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가 궁금해. 그래서 얘를 각도를 계산을 해보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이제 요 각도가. 그래서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요 내려가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스킬적으로 얘기할 건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얘기 아니야. 동일한 빗면이라면 가속도가 동일하게 mg 사인 세타가 돼요. 그 얘기는 같은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같은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일정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다시 동일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같다. 내가 이거 자동차 문제에서도 얘기했지. 자동차 문제에서도 가속도 나오면은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하라고.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라는 뜻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를 구해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자,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다면 속도의 변화 폭이 같아야 됩니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원래 이 문제를 그대로 접촉하면 이렇게 풀어. 여기에 속도를 V라고 주잖아? 그럼 여기에 속도를 V1이라고 보고 여기에 속도를 V2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물론 풀 수는 있어. 문제가 진짜 개 더러워져. 내가 지금 얘기한 걸로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내려간다고 생각해도 가속도는 똑같아요. 왜? 내려갈 때는 플러스 가속도로 빨라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가속도로 느려질 뿐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당 속도 변화 폭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V면 여기 상태에서 V 플러스 X 정도로 한번 둬봅시다. 즉 내려갈 때 속도가 X만큼 빨라졌다는 뜻이야.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왼쪽 빗면을 따라서 올라간 후에 곡선 구간을 지나서 오른쪽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물체가 왼면 빗면에서 거리 L1과 L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같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뜻이 뭐라 그랬어? 같은 시간 동안은 같은 속도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 문제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일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Vx만큼 변했다면 여기도 X만큼 변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잡으려고 했던 V1, V2라고 두면 이건 두 개의 상수가 생긴 거지만 지금은 V와 X에 대한 관계로 바꾼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너는 이걸 내가 바꿔서 그려볼게. 요 지점의 속도가 V야. 요 지점의 속도가 V 플러스 X야. 요 지점의 속도는 얼마일까? 자, 이것도 이제 외웁시다. 빗면이 동일하면 가속도가 동일한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빗면상으로 끄집어 올려줄 때나 아니면 빗면으로 내려줄 때나 그냥 직각으로 내려줄 때, 자유낙하시킬 때나 같은 높이에선 속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라고. 잘 봐봐. 자, 여기 돌멩이가 1kg짜리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각도가 45도 정도라고 쳐볼게.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10m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 엥? 쌤, 그걸 어떻게 구해요? 잘 봐. 내 가속도 얼마를 했어? 빗면 가속도는 mg sin 세타라 했지. 그럼 여기 sin 세타가 45니까 45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근데 mg라는 게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한 거. 질량이 1이고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요리되죠? 그러면 5 루트 2네. 이게 가속도지. 근데 이거 45도 하지 말고 30도로 봅시다. 그냥 30도 계산 편하게. 30도. 자, 그럼 이제 얘가 2분의 1 되니까 mg 값이 10이니까 가속도가 5죠? 네. 봐봐. 얘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지. 가속도가 2배 차이죠? 네. 2배 차이?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한 1. 인간은 어떠한 도구를 쓰던 일값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자, 이거 쉽게 얘기해 줄게. 요 돌멩이를 너네가 요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랑 요렇게 가지고 올라갈 때 돌멩이를 그냥 올릴 때랑 빗면을 올릴 때 언제 힘이 더 적게 들어? 이게 적게 들겠지. 이렇게 잡아 올리는 것보단 힘은 적게 드는 반면에 거리를 많이 옮겨야지. 여기 거리보다 얘 거리의 손해를 보죠. 그래서 fs 값을 어디서 계산하시든 같습니다. 여기에 fs나 여기에 fs나 같아요. 근데 f는 ma라 그랬어. 여기에 가속도가 5고 얘 가속도는 10이야. 가속도가 얘가 2배 크다는 건 거리는 2분의 1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2분의 1배 된 거리야. 그럼 여기선 거리가 얼마야? 20m가 되겠지. 빗면 거리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야. 5m 지점. 5m. 5m 지점에서의 요 새끼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제일 최고점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과 운동을 더한 거지만 얘는 없죠. 최고점이라는 건 속력이 없는 겁니다. 얘밖에 없어. 그럼 얘가 mgh로 구할 거니까 1, 10, 10, 100이야 100. 자,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안 변해 100줄로. 자, 중간 지점에 5m. 5m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50이 되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 되네.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게 50이라고. 그럼 얘가 m이 1이니까 v 제곱 1로 이항시키면은 100이죠? 그럼 v 값이 얼마야? 그러면 100이네. 100. 10. 그냥 10이야 10. 자, 근데 여기서 볼게. 중간 지점이 요 지점이거든? 요 지점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나 높이에 대한 에너지야. 높이가 5m잖아요. 그럼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당연히 50이네.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50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 지점에서의 속도는 언제나 같아요. 동일 높이에서의 속도는 무조건 똑같아. 결론. 네 V면 너 V야. 너 V 플러스 X면 너도 V 플러스 X야. 그러니까 이 지점은 다 V고 이 지점은 무조건 V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든 간에 동일한 높이가 나오면은 그냥 동일한 높이에서의 속도는 같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V 플러스 EX가 되는 거 높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팁이 오른쪽 빗면에서 거리가 L3인 곳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T0래. 여기는 2분의 T0만큼 걸린대. 자, 원래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평균 속도로 구합니다. 평균 속도. 자, 봐. 지금 뭐라고 문제에서 하나 알려줬냐면 풀이를 내가 두 가지로 할 테니까 잘 봐봐. L1과 L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T0예요. 여기선. 근데 여기에서는 L3를 지날 때 2분의 T0만큼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시간 T0에서 여기에서는 2분의 T0일 때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만큼 L3만큼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L2만큼 가. 자, 근데 문제는 뭘 줬냐면은 L2와 L4의 길이가 똑같대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자, 근데 너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여기에서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건 동일 시간 동안 동일 속도 변환됐죠. 여기에서도 동일 가속도니까 동일 시간 동안 동일 속도가 변하지. 결론. 여기에서 걸린 시간도 2분의 T0입니다. 왜? 다시 봐. 여기랑 여기 통과할 때 둘 다 T0 걸렸어. T0, T0. 그럼 여기 통과할 때 2분의 T0 걸렸으면 여기도 2분의 T0라고. 그래야 가속도가 똑같지. T0, T0 시간 변할 때 2분의 T0, 2분의 T0 시간 변해야 된다니까. 근데 L2랑 L4가 같대요, 거리가. 거리가 같다는 건 뜻이 뭐다? 평균 속도가 같다. 근데 분명히 속도가 속도에서 문제 풀 때 동일한 거리를 동일 시간 동안 갔다 그러면 그냥 평균 속도 같은 겁니다. 지금도 평균 속도가 똑같대. 그러면 L2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여기에서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럼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죠. L2는 여기야, 여기. 처음 속도를 V로 잡으면 마지막 속도가 V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그럼 V 플러스 X가 되죠? 시간이 얼만큼? L2만큼 갔을 때 시간은 T0만큼. 그럼 얘는 2분의 2V 플러스 X 곱하기 T0니까 결국은 V 플러스 2분의 X 곱하기 T0. 자, 여기고 여기에서의 평균 속력은 똑같다. 2분의 L4는 요 속도랑 요 속도의 중간이죠. 그럼 V 플러스 X 플러스 V 플러스 EX 요리 되니까
2분의 2v 플러스 3x가 되네. 그러면 얘 같은 건데 v 플러스 2분의 3x 얘를 몇 초 동안에 갔다고? 2분의 t0 동안. 얘가 이제 약분되기 때문에 v와 x에 대한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2v가 나옵니다. x가. 그럼 x가 2v가 나오는 순간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얘 v였고 얘 v 플러스 x였지. 그럼 3v가 되죠. v 플러스 2x였으니까 5v 됩니다. 얘가. 자, 그럼 얘도 속도는 똑같아. 얘가 v고 얘가 3v고 얘가 5v.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근데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은 L3분의 L1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L3분의 L1. 근데 봐봐. 동일 시간 동안에 동일한 거리를 가야 가속도가 같죠. 다시. 같은 빗면상에서 동일 시간이 걸렸다. 그럼 동일 속도라는 거야. 시간이 똑같고 동일 시간. 근데 잠깐만. L1 구간. 자, L1 구간의 평균 속도가 그럼 얼마니? 이 구간 평균 속도. 5V에서 3V 된 거니까 4V. 그 다음에 L3를 비교하래. L3분의 L1이니까. 그럼 L3는 평균 속도가 얼마야? 2V죠? 근데 시간이 여기서는 T0만큼 걸릴 때 여기서는 2분의 T0만큼 걸린 거잖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럼 얘는 4VT0일 때 얘는 VT0죠. 약분되니까. 즉 거리는 4대 1. 그래서 답은 4입니다. 오케이. 얘는 VT0잖아. 그래서 거리가 얘 대 얘가 4대 1이야. 자, 일단 요리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봐봐. 이렇게 푸는 게 뭐 이제 엄청난 정석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분명히 아까 이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했을 수도 있어. V 플러스 X, V 플러스 2X. 근데 얘도 속도는 V 플러스 X, V 플러스 2X. 잘 봐. 여기 구간 지나갈 때 T0만큼. 여기 구간 지날 때 T0만큼. 여기 구간 지날 때 몇 T0였니? 2분의 T0. 여기 구간 지날 때 2분의 T0. 잘 봐. 내가 아까 뭘 얘기했었냐면 가속도의 정.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야.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근데 속도 변화가 다 똑같아. 그 얘기는 시간 변화만 알면 가속도의 비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거리가 L2랑 L4가 똑같았잖아.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대. 근데 동일한 거리를 갈 때 가속도의 비가 1대 2죠. 다시 얘기해줄게.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라고. 근데 얘는 T0 만에 X가 변합니다. 근데 얘는 2분의 T0일 때 X가 변하죠. 시간이 절반만일 때 속도 변화가 똑같대. 그럼 가속도는 얘가 2라는 거지. 얘 1이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의를 잘 알아야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란 말이야. 근데 지금 L1, L2 지점과 L4 지점에서 거리가 똑같대. 동일한 거리를 갈 때 시간이 2분의 1밖에 안 걸렸어. L4가. 그럼 시간이 왜 2분의 1밖에 안 걸려? 가속도가 2배 크니까. 가속도가 2배 크니까. 결론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때 여기에 가속도가 2라면 이 빗면상의 가속도가 1이고 이 빗면상의 가속도가 2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뭘 물어보는 게 문제냐면 얘가 이만큼. 근데 평균 속도로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 속도가 이 V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랑 여기까지 변할 때 V 플러스 X가 되었고 V 플러스 2X가 돼야 돼. 근데 이 X가 얼마인지는 평균 속도로 구하셔야 돼.
그래서 x가 우리가 2v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요리 되는 거야. 얘가 3v, 얘가 5v, 얘도 3v, 얘도 5v. 그럼 여기에 평균 속도는 4v, 여기 평균 속도는 2v, 여기도 평균 속도 2v고 여기 평균 속도 4v. 2v의 평균 속도일 때 얘는 4v의 평균 속도로 간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여기서 걸린 시간보다도 여기서 걸린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려. 즉 가속도가 지금 여기가 2라고 치면 여기는 1인데 여기의 평균 속도가 2v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 변화 같죠? 속도가, 평균 속도가 2배 작지.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 2배 적으면 간 거리도 2배 적어야지. 얘 거리를 2라고 하면 얘 거리는 1입니다. 그 다음 얘 거리랑 얘 거리랑 같댔죠? 다시 여기 가속도 똑같은데 시간이 동일하게 걸렸어. 동일 시간에 평균 속도 2v만큼 갔을 때가 이만큼 갔으면 동일 시간에 평균 속도 4v로 가면 속도가 2배 빠르니까 간 거리가 2배 월. 그래서 L1과 L3의 비가 4대 1이에요. 개념을 잘 잡으시면 이 정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제 빗면 문제 나오면은 mg sin 세타 이것도 많이 풀 거예요. 너네 이제 빗면에 물론 각도를 주진 않아. 대신에 아까 얘기한 거 지금 문제 같은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의 동일 시간 동안 속도 변화 폭이 1대2라면 가속도의 비가 1대2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거리만큼 갔을 때 시간 변화가 여기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로도 가속도의 비가 1대2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랑 비슷한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문제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6페이지로 갑시다. 6페이지. 6페이지에 20번 문제. 자, 지금 위에 뭐라고 써있냐? 네, 재작년에 나왔던 물리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물리 수능 20번이면 당연히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문제들이 역학 파트는 심화 문제밖에 수능에서 안 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해결할 줄 알면 학교식 문제 다 푸는 거야. 대신 해결이 안 되지. 어렵지. 어려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걸 잘 떠올려봐. 뭐가 생각나야 될까? 이 문제를 그대로 푸는 이유가 있겠죠. 뭐가 생각나야 돼? 높이가 똑같네. 높이가 같죠. 근데 여기는 얘가 정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속도가 빵이에요. 올라갈 수 없어. 2 이상. 그 다음에 B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여기의 속도가 V야. 그럼 당연히 여기 도착하면 V가 돼야지. 동일 지점에서는 속도가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봐. 이제 문제가 되게 이런 문제 유형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자, 보면 AB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이요. 요거예요. 맨 처음에 찰칵 찍었을 때 A는 제일 위에 정지해 있고 B는 여기에서 V로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 근데 높이가 가 이후에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여기서 줬대. 높이가 같아졌어? 그럼 A가 여기까지 왔어.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근데 A가 걸린 시간 동안 B도 여기까지 가는 거지. 즉 중요한 거야 이거. A에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랑 B에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똑같아. 자, 만약 예를 들게 잘 들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대. 그러면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지. 그럼 문제, 여기서 1초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1초 뒤. B가 어디까지 갈지는 난 몰라. 근데 A는 여기까지 옵니다. 1초 뒤니까. 즉 이딴 문제를 시간차 문제라고 해요. 시간차 문제입니다. 시간차 문제라는 거는 결국 A와 B가 다른 물체여서 시간을 몇 초 사이 두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A의 1초 후의 상황이 B입니다. A의 1초 후의 상황이 B예요. 완벽하게. A가 시작하고 1초 지나면 B처럼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 B가 1초 지나면 여기까지 간 것처럼 A가 또다시 1초 지나면 여기까지 갑니다. 왜? 동일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T초 걸렸을 때 B가 여기까지 갔잖아. A가 여기까지 왔고
그럼 또 t초 걸리면 a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죠. a가 여기까지. 이런 문제를 시간차 문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건 됐고, 왜 이 문제를 풀었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b가 속력 V로 출발해가지고 동일한 지점 여기까지 V로 왔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왜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 A부터 B까지 갈 때 걸리는 거리가 L이야. 근데 지금 R 지점에서 S까지 가는 거리가 2L이거든? 거리가 두 배 멀죠? 근데 동일 높이지. 이렇게 그려봐, 새끼들아. 이렇게 그려보라고. 빗면이라니까. 근데 여기가 지면이야. 최고점이야. 지면이고 최고점이야. 지면과 최고점의 높이가 같죠? 그럼 당연히 여기와 여기에 빗면 가속도의 비가 2대 1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높이가 똑같은데 여기에서의 거리가 여기에서의 거리보다 2배 짧다는 거는 가속도가 2배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속도가 2배 작아서 1만큼이야. 즉 여기에서 L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랑 여기에서 2L만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왜? 가속도가 2대 1인데 시간이 동일을 하기 때문에 간 거리가 시간이 얘랑 얘 중에 다시 봐봐. 거리의 비가 2대 1이고 1대 2고 가속도의 비가 헷갈려 죽겠네. 거리의 비가 1대 2. 가속도의 비가 2대 1.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가 같다는 뜻은 가속도가 여기보다 여기가 절반이니까 속도는 2배 더 시간은 2배 더 걸려요. 다시 2A라고 치면 A야. 근데 속도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같죠. 그럼 속도 변화가 같다고 친다면 시간이 얘보다는 얘가 2분의 1배 걸린다고.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릴 때가 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몇 t 걸려? 2t가 걸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A의 속력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되겠다. 원래는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은, 자, 시간차 문제는 두 개는 정리하세요. 첫 번째, 시간 측정해야 됩니다. 자, 시간 측정을 하신 다음에 가속도 측정을 해야 돼요. 요거 시간차 문제 나올 경우에는 언제나 각각의 구간에서의 걸렸던 시간과 각각 구간의 가속도를 생각하면 돼. 근데 시간 측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거리에 대한 게 시간분의 시간이라는 게 뭐야?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이 속력은 무슨 속력 이용해야 되냐? 가속도 운동하니까 무조건 평균 속력이에요. 무조건. 맨 처음에 속도랑 마지막 속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럼 이 속력은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러면 평균 속력이 지금 얼마니? 정지 상태부터 V까지 빨라졌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야? 2분의 V죠. 그지?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니까 거리가 L. 즉 A가 B의 위치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은 V분의 2L 초만큼 걸려요. 이해 잘해야 돼. 야,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A가 B 위치까지 갈 때 V분의 2L 초가 걸려. 그 얘기는 B도 저 가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까지 올 때도 V분의 2L 초가 걸린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던 요식을 이용합니다. 이제. 자, 요식을 여기에서 이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EAS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자, A 걸로 봅시다. A 거. A 거는 처음이 정지고 마지막 속도가 V죠. 처음이 정지, 마지막 속도가 V. 간 거리가 얼마야? L.
결국은 2AL이 V제곱이다. 결국 가속도는 2L분의 V제곱이 되죠. 가속도는 2L분의 V제곱.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로 생각하세요.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자, 그럼 왼쪽 빗면이 얘야. 그럼 오른쪽 빗면은 얼마일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높이까지 간 거리가 1대2라는 건 가속도의 비가 2대1이야. 이게 왼쪽 빗면의 가속도입니다. 얘보다 2배 커야 돼? 2배 작아야 돼? 작으니까 오른쪽 빗면의 가속도는 얼마다? 4L분의 V제곱이다. 자, 그래서 내가 시간차 문제는 무조건 이거 두 개 측정하랬다. 시간 측정.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간 거리로. 가속도는 EAS. 요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가속도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면 마지막 과정 시간차 문제니까 몇 초 차가 나는지를 봐야지. 그것 때문에 요걸 생각한 거예요. 시간차 문제니까 몇 초 차이 나냐. 즉, 가속도라는 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요거로 구하는 거니까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속도 변화 나오죠. 가속도에다가 요거 이제 이항시키면 속도 변화는 A 곱하기 델타 T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푸는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해봐. 시간차 문제니까 시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먼저 측정한 다음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그럼 난 속도 변화를 알고 싶은 거니까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변화구나. 즉 왼쪽 빗면에서 생각한다면 왼쪽 빗면의 속도 변화 잠깐만 오른쪽 빗면 봅시다. 왼쪽은 어차피 다 문제에서 줬으니까 오른쪽 빗면 가속도가 오른쪽 빗면은 4L분의 V제곱이 되는 거고 시간은 어차피 요 시간 그대로 V분의 2L.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2분의 V. 즉 이 뜻이 뭐냐면은 왼쪽 빗면에서의 속도 변화했을 때보다 오른쪽 빗면에서의 속도 변화가 2배 적다는 거예요. 왜? 가속도가 2배 적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동일한 시간차를 두고 운동할 때 여기서 내가 구한 게 이거야. B가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걸리는 시간은 V분의 2L. 맞죠? 요 시간 동안에 여기부터 이걸 1초라고 그냥 봐. 1초 지나면 A가 여기까지 오고 1초 지나면 A가 여기까지 오고 B가 1초 지나면 속도가 2분의 V가 된다. 요 동일한 시간에. 이거 구하려고 한 거야, 내가. 다시 봐봐. A가 1초라고 생각하면 1초 후에 여기까지 오죠. 그럼 B가 여기까지 간댔지? 근데 요 상태가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시간이 흘렀다고 칩시다. 그럼 A는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근데 B는 여기서 올라갈 건데 올라갔을 때 속도가 마지막 속도가 B가 2분의 V가 된다고. 왜? A가 동일 시간 동안 V에서 여기에 V가 될 때 B는 여기서 가속도가 2분의 V, 즉 가속도가 여기 빗면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여기에서 속도가 변한 것보다 절반만 변해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를 다시 빗면을 세운다면 A가 여기 지점까지 온 거야. A가 요 지점까지 왔을 때 A는 V가 됩니다. 근데 B는 어느 지점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여기 중간에 해당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해당하고 여기까지 갔을 때의 B가 2분의 V가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여기 1초야. 그럼 여기도 1초. 지금 B가 1초 갔어. B가 1초 더 가. 그럼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죠. 왜? 내가 분명히 아까 가속도의 비가 2대 1이니까 시간이 같을 때 속도 변화가 속도 변화가 0에서 V까지 변하려면 여기선 시간이 2배 걸려야 된다고. 가속도가 절반이니까 같은 속도가 변하려면
시간은 2배가 걸려야 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릴 때 걸린 시간이 1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2초라고. 2초.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1초 후의 상황이거든. 2초 후, 즉 여기서 1초 추가. 1초 추가하면 또다시 A는 B의 잔상이기 때문에 B까지 갑니다. 이제 A가 2분의 V가 돼요.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된다고? 최고점, 정지. 이게 이제 그 다음 1초 때 일어났던 행위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은 A가 올라갈 거고 B는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딘가 충돌하겠지. 충돌했을 때 속도는 어떨까? 당연히 똑같습니다.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A는 점점 느려지고 있고 B는 점점 이제부터 빨라지고 있을 때 만나면 똑같아야 돼요. 왜? 잔상이라니까? B라는 놈은 A가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즉 동일한 높이에서 내가 속도 똑같았잖아. 그리고 충돌하는 지점은 동일 높이야. 그럼 A와 B가 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시간차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동일 높이에서는 당연히 속도 똑같아야 돼. 그 속도가 얘는 올라갈 때고 얘는 내려올 때고. 근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시간 동안에 2분의 V가 된대. 근데 2분의 V에서 이제 동일한 시간 동안에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속도가 이미 있는 상태고요. 얘는 속도가 0인 상태부터야. 그럼 얘의 속도 감소폭이 얘의 속도 증가폭은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얼만큼 감소하고 얘가 얼만큼 증가해야 만날까? 그게 4분의 V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4분의 2V잖아. 4분의 2V에서 4분의 V만큼 감소할 때 0에서 4분의 V만큼 증가하면 같잖아.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속도의 변화가 똑같아요. 답이 4번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쉬워져.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낼게, 문제. 시간차 문제는 물론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큼 속도 나오는지.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풀 필요도 없었어. 왜 그러냐? 정지고 V로 출발했다? 근데 동일 높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V예요. 근데 여기서 걸린 시간을 1초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얘가 A가 1초만 내려왔으면 B도 1초 만에 가야 돼. 그럼 A가 내려왔을 때 걸린 시간이랑 B가 갈 때 걸린 시간이 같다고. 즉 A가 내려갔을 때 B가 여기까지 간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면 B가 1초 동안 올라가게 되면 A는 여기까지 온다고요. 1초 후의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냐면 원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 기울기가, 즉 거리가 1대 2가 나온다는 건 거리 B는 가속도의 반비례예요. 거리 B는 가속도의 반비례야. 빗면상에서. 그럼 여기에 가속도가 2면 여기에 가속도는 1이에요. 그럼 다시 가속도가 얘가 절반이 적어.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야. 근데 오른쪽 빗면과 왼쪽 빗면 같이 보여줄게. 오른쪽 빗면이든 왼쪽 빗면이든 V에서 0이 돼야 돼. 왜? 동일 높이면 속도 같댔죠. 같댔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분자값이 같기 위해선 분모값이 몇 대 몇이 돼야 1대 2를 만족하냐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여기서 1초 만에 속도가 변했다면은 여기 2초 걸린다니까. 그래서 2초 만에 걸렸다는 거는 B가 1초 후에 2점 정도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 1초 걸리면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럼 A는 여기서 B가 여기까지 갔을 때 A는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 B가 최고점까지 갈 때 이제 여기까지 A가 간다고. 그게 이 그림이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나? 그 다음에 동일 빗면상의 운동하기 때문에 A가 느려지는 속도 변화 폭만큼 B는 빨라져야 된다고. 그럼 A가 2분의 V일 때 느려지는 거랑 B가 0에서 빨라졌을 때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마지막 지점에 같으려면 4분의 2V에서 4분의 V만큼 변하면 0에서 4분의 V만큼 변하기 때문에 같다고. 그래서 충돌할 때 속도가 4분의 V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시면 이거
정답률이 몇 퍼인 줄 아냐? 18%입니다. 아, 8%야, 8%. 18%인가 8%인가? 기억이 안 나. 18%예요, 18%. 그러면 18%의 뜻이 뭔지, 28%구나. 28%의 뜻은 뭐냐? 찍어서 맞춘 새끼가 5분의 1이에요. 확률상 오지선다니까. 그럼 이걸 풀어서 맞춘 인간이 8%야. 그럼 2등급의 위의 절반까지밖에 못 풀었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에서. 근데 이런 관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빗면의 거리의 비율로 빗면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빗면 가속도가 2대 1이 나온다는 뜻은 동일한 속도가 변할 때 시간이 2배가 더 걸려야 된다고. 이 개념에서 얘가 시간차 운동을 하니까 마지막에 충돌했을 때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귀해봐.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고 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같은 높이에선 속도 같다. 요거까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것들, 오늘 아직 탄성 포텐셜 얘기를 안 했거든? 탄성 포텐셜 좀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역학 문제만 좀 더 합시다. 그럼 이제 진도 다 끝났네요. 갑시다.